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앞 화도수동 호평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예, 오늘 이 얘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둘러싼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논란에 있어서 뭐 조희대와 한덕수가 만났다 예. 어쩌고 이거는 저는 강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실을 밝히면 될 일이고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고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했냐는 의혹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우선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직위원 재판부의 희한한 구속 시간 계산으로 인한 내란숙의 윤석열 석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법부가 제대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니 직위원은 윤석열을 1심에서 풀어주려고 그러나 아니면 1심 재판을 질질 끌어서 6개월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또 석방시키려고 그러나 그럼 우리 사회가 어떤 혼란에 휩싸일까 이런 걱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저는 제가 공직선거법으로 재판을 받아봤습니다만 제 경우도 조희대가 주심판사였는데 이게 그렇습니까? 그 항소심에서 대법 판결이 나오기까지 2개월 반인가 아주 신속하게 저를 피선거권 박탈 선고를 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9일 만에 해버렸잖아요.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이냐면 그 홍일표라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20대 의원이었는데요. 이분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기소된 날이 2017년 3월 13일이에요. 그리고 1심이 끝난 게 2018년 8월 16일, 2심이 2020년 9월 25일, 2심이 2020년 9월 25일이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난 게 2022년 7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정치인들의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그 대법원이 이렇게 신속하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2개월 반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빨리 했지? 그래서 제가 억울하다고 막 주장한 거에 힘이 실리는 근거가 되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항소심 이후 9일 만에. 그렇습니다. 그게 매우 이례적이며 유죄 취지. 그것도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에요. 왜냐하면 그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을 했는데 법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냥 파기환송을 한 그 사건은 정말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근거로 인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 직위원 판사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를 일단 분명히 하는 게 우선이다. 정말 직위원 판사의 그 구속 일자로 계산하게 법에 되어 있는데 시간으로 환원해서 내란숙의 윤석열을 석방한 건은 저는 그게 일종의 사법 쿠데타라고 그때도 주장했고요. 그리고 직위원 판사에 대하여 불미스러운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묵묵부답이에요. 이러니까 판사는 성역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대법관들의 사무실이 75평 서초동에. 저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경악할 일이죠. 75평이면 이 스튜디오 이건 넓죠. 아니 넓은데 2배 이상. 그렇죠. 그래서 이게 30평도 안 될걸요,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안에 침실도 있다, 막 이런 의혹이 생기니 공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중복되는 것은 뭐 이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이게 해소되지 않은 것. 이게 근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기된 만약에 한덕수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나서 문제가 됐던 그런 얘기들을 나눴다면 이건 특검이 밝혀내야죠.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에선 최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사법개혁 문제나 지금 직위원 판사 문제나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지금 뭐 내란 특별재판부 형식인가요? 아니면 내란 전담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의제와 토론이 매우 왜곡됐다고 생각하는 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떨어진 것처럼 요거만 떼어놓고서 이게 뭐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하는 거 진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나오는 것도 이 사회를 뒤흔든 전 세계에 부끄러운 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인하고 이러지 말고 그 스스로
그 재판부를 교체하고 예. 그리고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뭔가요? 오늘 중앙일보 60주년 기념식에 이명박도 왔고요. 예. 박근혜도 왔고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대법원장이 그런데 옵니까? 예. 안 오잖아요. 예. 그것도 이례적인데 이명박이 예. 조희대 재판관과 악수를 하면서 예. 건투를 빕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묶음인가? 이런 의심이 매우 짙게 드는 예. 장면이었는데요. 마치 그 장면은 저에게 예. 조희대라는 사람은 정말 순수한 법관이나 대법원장이 아니라 특정 정파의 예. 대리인인가? 예. 이런 느낌을 주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사법부가요. 네. 선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선제적으로 신뢰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 지금 뭐 할 네, 생각이 없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없으면 할 생각이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저희가 의총이나 이런 데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어요. 없고. 법사위 차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예.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해당 상임위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논의를 하다가 결정될 순간에는 의총에서 논의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기타 그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제 주변에도 보면 그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법원의 판단이 지연돼서 금전상의 손해나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아주 피해를 보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 법원 판사가 날짜 잡는 게 기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법원만 그래도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이 답을 못 내놓으면 그거는 입법기관인 사법부가 현장을 잘 파악하고 국민들의 니즈를 기초로 저는 사법개혁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대법관을 몇 명 더 늘린다 이렇게 논의를 시작하기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대법관 수가 부족해서 재판이 지연되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모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검찰 개혁이나 어떤 주요 개혁 이슈 관련해 가지고 용산이랑 어떤 이견이 있습니까? 자꾸 뭐 그쪽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적어도 저는 과방위원장이고 저는 그 이상호 기자가 네. 유튜브에서 제가 대통령의 뜻을 거슬렀고 그래요? 본인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 정치 생명이 끊어질 거다라고 극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페북과 연계해서 저는 제가 그때 이 자리에서 여당이 돼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너무 많은 사람을 설득해야 하더라. 그 설득에는 혹은 협의에는 대통령실의 담당 수석 라인이 당연히 포함되죠. 저는 진짜 완벽하게 협의하에 진행합니다. 근데 다른 분야는 제 분야가 아니라서 저처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얘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 구속 예상하셨죠? 예상은 못했습니다만 그래요? 구속되는 게 그게 법의 정의다라고 생각했고요. 너무 늦었다. 정의실이 정의 구현이 너무 늦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야당 상황 어떻게 될까요? 정치인으로서 이건 뭐 전망을 여쭤보는 겁니다만. 저는 우리가 2016년에 호남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았을 때 저희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반성하고 새로 태어났거든요. 그 과정을 국민의힘은 한 번도 안 겪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건 유권자들이 당을 바꾸는 것인데 솔직히 민주당의 오랫동안의 지지 기반이 호남이었잖아요. 근데 호남이 민주당이 제대로 못하니까 2016년 총선에서 정말 처절하게 심판받아서 안철수 당한테 35석인가? 뭐 그렇게 몰아주셨거든요. 그래서 호남 그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등을 돌리겠다. 근데 지금 그 영남 쪽의 유권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를 보내시면 저는 저 당은 계속 저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바꿔주셔야 되는 거다. 잘못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란 게 내란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언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뭐 계속돼 어느 시점을 아니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중간 그런 흐름이 국민의힘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상한 게 계엄은 반대하는데 내란은 아니다. 이게 저는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절대적인 맹종, 충성. 그런 국민들 일부 국민들을 따라가서는 국민의힘이 이 상태로 지지부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엔 영남에서도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제3당이나 뭐 어떻게 보시면 정치적으로. 일단 뭐 대구 경북은 저는
그 많은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구 경북의 심리는 그래도 우리가 똘똘 뭉쳐서 국민의힘을 지켜줘야 박근혜를 지켜줘야 이 당이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그 뭐랄까요 측은지심이랄까 그게 더 많이 작동한다고 봐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난 대선 때도 표를 분석해 보면 부산 경남 지역은 변화가 있다. 변화가 민주당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그쪽 출신이라 정서를 잘 압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쪽 지역은 근원적인 변화도 가능하다. 대구 경북에도 저희 친척들 계시는데 아직 측은지심이 더 강하다. 자, 전공 분야로 가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핵심이 뭔가요, 지금? 허위 조작 정보를 예를 들면 특정 분야가 아니라 허위 조작 정보를 포괄해서 다룰 수 있는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꼭 언론만을 찍어서 하지 않겠다. 같은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그게 예를 들면 유튜버든지 혹은 인터넷 신문이든지 혹은 커뮤니티 상에서 가짜 뉴스를 반복적으로 그게 허위 조작 정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이런 것이 해당되겠죠. 권력 비판을 약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언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그동안에 허위 조작 정보로 권력 비판하셨습니까? 그건 정말 아니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거기에 저희는 악의적, 고의성, 고의성이 있는 허위 조작 정보인데 사실은 허위 조작이라는 말에 고의성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악의성, 저희는 악의적인 거 예를 들면 사실 이미 밝혀졌는데 계속 같은 말 반복하면서요. 허위 조작 정보 내보낸 스카이 데일리 경우가 있잖아요. 중국인이 뭐 계엄 그 선관위에 중국인 직원들이 침투했다 없었어요. 근데 또 기사를 내보내고. 뭐 중국인 99명이 계엄 당일인가? 그날 그 미군에 의해서 잡혀가서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있다. 미국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그런데도 또 그걸 게재했잖아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과방위 차원에서 혹은 일부 의원들이 그 중대 과실을 포함시키자고 했어요. 근데 이건 우리 내부에서 법률가들이 중대 과실이란 개념은 넣기가 힘들다. 과실이면 과실이지.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예를 들면 제도 언론의 경우 오보의 경우는 그게 실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배액배상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게 컨센서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만 대상입니다. 그리고 좁고 그러나 배액배상의 기준은 뭐 3배, 5배가 있다면 5배를 택하겠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중대 과실을 뺀 거는 굉장히 언론으로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어떨 때 취재를 하다 보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잘못된 사실을 보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만약 배액배상을 하면 비판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외했고요. 그건 제외했고요. 분명히. 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고민해온 게 방송법상 그 공정성 심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성 심의를 폐지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방위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정성 심의는 폐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정성 이번에 저희가 살펴봤더니 이 MBC의 경우요. 뭐 공정성 심의의 대상이 가장 많이 MBC가 그렇습니다. 심의 대상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공정성 심의로 제재한 것이 80% 이상이더라고요. 정파적으로. 정파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제 경우는 그런 공정성을 다 그런 정파성을 드러내면 뭐가 맞나 봤더니 과연 반론을 허용했느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반론만 빼고 저는 다 없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늘 걱정하는 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에요.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런 논의를 폭넓게 하면서 언론 자유를 더 신장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개는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요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책위 의장께 제가 협조를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아까 그 인상적인 제가 최 의원님 말씀을 듣다가 인상적인 부분은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 약화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권력자는 거짓말로 비판해도 되느냐. 이 부분은 핵심입니다. 제가 보기에. 아무리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라고 쳐도 고의와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로 비판하면 안 되는 거. 그건 뭐 상식에 속하는데 저는 그 외에 그런 논의가 있는지 저도 잘 이해는 안 갑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이 부분은 분명합니다. 이게 권력자를 빼면 대기업을 빼고 다 빼라는 것인데요. 저는 그게 권력자든 그게 대기업이든 그렇습니다. 고위공직자든 혹은 종교든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로 비난하는 건 용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상한 것이 어떻게 언론인들이 지금 하겠다는 허위 조작 정보 규제는 정말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인데 그럼 평소에 이들은 언론 자유를 악의적으로 허위 조작을 해서라도 내가 반대하는 정파의 사람은 비판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건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대목이 와서 제가 약간 절망감? 요즘 좀 그런 걸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네. 일각에서는 그 반대하는 쪽에서는 뭐 이 누구 하나 바꾸기 위한 뭐 이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사실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무력화시키려면 저희가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러나게 하지 않고 무력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는 그 특정인이 관심이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2012년에 국회에 들어갔는데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제가 2008년에 정청래 의원과 함께 만든 방송통신위원회 이게 거의 FCC에 준하는 권한을 가졌거든요. 그 FCC에 준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료방송 규제를 빼갑니다. 미통부로 창조경제 한다면서. 그게 왜곡된 상태에서 지금 13년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어느 토론에 가나 이건 일단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모든 그 방송에 대한 규제와 소위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몰아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어려운 조건이었고 뭐 윤석열은 뭐 방송을 독임제로 운영해서 그래서 뭐 다 장악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고요. 근데 이제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저는 정상화시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과학기술 과기부에 있던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방통위로 가지고 와서 조직이 확대돼요. 2천만 명 정도가 가입한 유료 방송 규제에 대한 규제와 진흥을 이제 새로 생기는 방송통신 조직이 가져오게 되는 것이 이게 제일 큰 변화입니다. 그럼 조직이 확대되니까 위원수가 좀 늘어나요. 그 질문 누가 하던데요? 규제와 진흥을 한 기관이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도 하는데. 미국은 FCC 다 합니다. 규제와 진흥을 한 기관에서 합니까? 맨날 미국 하면서 왜 미국이 이렇게 이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방송과 통신을 분리할 수가 없다. 이건 이제 전부 다 이해하실 테고. 그리고 예를 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까지 규제 일부만 하다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싫어해요. 진흥하는 규제를 좋아하겠죠. 게다가 그동안에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또 동의를 해야 돼요. 제어가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중 규제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유료 방송 이제 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은 사실은 다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왜 특정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국힘이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민희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